뉴스타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경선 비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민주당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14일 확보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1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내 경선 비용 내역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경선 때 예비후보자 후원금만 모금해 8억여 원 사용. 윤석열 후보 측이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선관위에 신고한 비용은 8억 246만 원이다. 윤 후보 측은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인 3억 6,767만 원을 사용했고 홍보물 인수에 5억 662만 원, 여론조사 4,510만 원, 당원 대상 전화 홍보, ARS에 2천만 원 등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의 경선 비용 내역에는 고액 후원자 기부금 명단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나 캠프에서 사용한 차량 관련 비용 등 다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후원자 명단은 물론 식대나 숙박비 등까지 공개됐던 이재명 후보의 경선 비용 내역 자료와는 내용상 차이가 컸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용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이재명 후보 측 자금과 달랐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예비 후보자 후원금과 경선 후보자 후원금으로 나뉜다. 두 가지 후원금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선관위가 정한 상한액은 각 후원금당 25억 6,545만 원, 대통령 후보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5%이다. 예비 후보자 후원금과 경선 후원금 두 가지를 합하면 최대 51억 3,090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후보는 예비후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한 다음 해당 계좌를 통해 7월 26일 모금을 시작했다. 성황리에 진행된 모금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상한액을 모두 채우고 종료됐다. 윤석열 후보는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8월 30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는데 경선 후원금 모금은 진행하지 않았다. 최대 25억 원 상당의 추가 모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도를 모두 채운 예비후보 후원금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모금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예비후보 후원금 중에서 경선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 고액 후원자 명단은 예민한 개인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역시 정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예비후보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후 30일 안에만 회계 보고를 하면 된다며 윤 후보 측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후보 측이 경선 후원금이 아닌 예비후보자 후원금을 통해 선거 비용을 조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알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 고액 후원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추가로 검증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고액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소액 후원자 많다더니 정작 쌍방울을 비롯해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후보와 측근들의 금고인가? 이재명 후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가 이어졌다고 자랑해왔다. 막상 후원금 내역이 공개되고 보니 이재명 후보와의 유착설이 그득한 쌍방울 그룹 회장과 대표, 이사가 같은 날의 지령이라도 떨어진 듯 나란히 1,0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 대략 10명 중 1명꼴로 고액 후원을 받은 것이다. 중략, 쌍방울 그룹은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화수분인가? 어디까지 검은 거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 후보와 쌍방울 그룹은 대체 어떤 관계인가? 부인하지만 돈을 받았고, 부인하지만 전환사채를 받았으며, 부인하지만 법인카드를 받았다.
이 후보는 궤변에 능수능란하지만 돈의 흐름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소액 후원금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더니 현실은 악취나는 정경유착인가?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길 생각 말고 이재명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 측에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고액 후원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윤 후보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법에 따라 보고하는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미리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리 35.4% vs 윤 33.3%. 초박빙 접전에 이준석이 보인 반응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도 조사 결과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환장하겠다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7일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원래 연말연시 기간은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하고 정례조사를 안 할 때가 있었다며 지난주는 저희에게 호재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누가 더 악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지점이라고 이번 지지율 결과에 의미를 풀이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악재가 하루 이틀 먼저 나와서 선반영됐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돼서 곧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건 완전히 정치평론가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당대표자로서는 지금 환장하겠다고 솔직한 신경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저희가 전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전략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6개월 이상 보수 진영이 오만했던 건 사실이다. 경선과 전당대회에서의 흥행으로 인해 초기 15%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이면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 거품 빼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이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원인으로 보수 진영이 너무 많은 숙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여소야대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미리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영입 인사들을 보면 새를 불리기에는 참 좋으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만한 인사는 아니라는 특이점이 존재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여소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만 보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돌싸다. 그래서 저라도 농사를 짓겠다고 현재 국민의힘 선거 전략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35.4%, 윤석열 후보 33.3%, 심상정 정의당 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1%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조사는 무선 87%, 유선 13%,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됐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2.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이다. 응답률은 17.6%, 표본 오타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